네, 2020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고 다 아시는 사건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김여정인가 박상학인가. 박상학이라는 사람은 탈북자로서 대북전단 삐리아를 살포하신 분이죠. 그리고 부제로는 청와대의 대북비라 백해 무익 주장을 놓고 이걸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이끄는 박상학 씨가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 등의 문구가 쓰인 대북전당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따라 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곳에 알렸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가 똥개들이 기어다니며 몹쓸만 하니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 짓을 벌여놓은 보도를 보았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못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참 말을 해도 이렇게 싸가지가 없이 얘기해요. 젊은 여자가.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다. 광대 노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김여정이가 뭔데 이걸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돌이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이미 하고 있죠. 개성공업 지구의 완전 철거 이미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될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이미 폐쇄해놓고 지들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남북 군사 합의 파기가 될지 이미 지키지도 않고 있고 이들은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하고 겁을 줬네요. 네, 우리 측계가 보기에도 군사 합의 파기가 그나마 조금 유지되는 것 같아서 이게 위협한 걸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후 2시 반쯤에 우리 청와대에서 관계자라고 일단 보도가 나왔는데 말을 해도 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북비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백해무익. 정말 100회일까요? 한 10회도 아니고 5회도 아니고 하나의 이익도 없을까요? 참 말을 해도 이렇게 하니까 북한의 아바타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지. 100회 무익? 참 서로 간에 남북이 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 좋아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100회 무익이라는 단어를 청와대 관계자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예정이 없던 거죠.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즉 대북 전당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부가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이미 마련하고 이미 고려하고 있다. 근데 이미 고려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한마디 하니까 yes 하고 이제 우리 준비하고 있었으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청와대 지시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라는 걸 간접 보여준 거죠. 시키면 까라면 까겠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봉급 주는 거는 청와대입니까? 요즘 세금 많이 얻어가는데 저 같은 국민입니까? 내가 공무원을 고용한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한 겁니까? 공무원들 임명장은 대통령 이름으로 가지만 그건 국민의 대표로서 주는 거지.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후에 말씀드리지만 미국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정부도 탈북자들이 뿌리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자제와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걸 넘어서서 아주 법을 만들겠다고 그냥 꽝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그전에는 없으니까 경찰 직무집행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차단했는데 그건 이제 뿌리려고 할 때 막는 거고 이미 뿌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꽝 나왔습니다. 네. 거대 여당이고 국회에서 3분의 2를 차지했으니 할 수 있겠죠. 네. 국방부도 이제 딸랑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랑 우리 국방부 참 딸랑이 잘하죠.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에 이제 한참 이 진보 정권이 대북비라 뿌리면 북한이 우리 때릴 수 있다고 겁을 주니까 이
삐라 뿌리러 온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지역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죠. 막 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우리 국민끼리 싸우는 이런 희한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핵으로 꽝 위협하면 북한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하고 북한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하고 또 싸울 거예요. 남한산성 영화에서처럼 주전파하고 주화파가 우리끼리 싸우는 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꽃놀이패, 북한이 노리는 거. 고구려가 망할 때도 내부 싸움, 백제가 망할 때도 내부 싸움, 고려가 망할 때도 내부 싸움. 그렇게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건데 이 꼴 구도에 잘 말려듭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부는요, 김여정 담화는 대북 전단을 군사 분계선 일대의 무력 충돌 빌미로 삼기 위한 것이다. 네,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냈을 때 그걸 핑계로 도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고 해설을 해줬어요. 네. 아까 여정의 말은 거기까지는 안 갔었죠. 그죠? 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등등 한 다음에 군사 합의가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야 될 것, 요 정도 얘기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무력 도발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까지 국방부는 아주 알아서 기어줬습니다. 네. 이러니까 저도 가끔씩은 군인들 좋아하지만 군발이라 그럽니다. 세미야나 새벽에 고삭 충동으로 전단 살포 지역에 경고 또는 조준 사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있을 때 대응하라고 대한민국 국군 만들었는데 북한이 이런 거 한다고 겁을 주고 있어요. 참, 뭐 누구네 나라 국방부인지 누구네 나라 통일부인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일하자는 통일부입니까? 북한 제2중대하는 통일부입니까? 대한민국 뜻을 북한으로 전파하라는 국방부입니까? 북한의 공포를 우리한테 전달하라는 그런 제2중대하는 국방부입니까? 청와대는 더하지만. 그리고 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 3, 4단 GP에서 총격 가했잖아요. 그것도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 북한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국방부 스스로가 우발적 사건이라고 해석해주고 넘어가잖아요. 이러니까 제2중대 소리 듣지. 그 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예, 정부는 지키십시오. 근데 민간이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막는데, 근데 북한이 한마디 했다고 막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 이제 대북 비라를 이용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걸로 보이는데, 최성용 남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의주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는데 평양에서 접경 지역 부대들의 특별 지시를 내렸다. 삐라가 넘어오면 원점 타격하는 지시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이분이 이 정보 구했으면 우리 37이나 정보사나 이런 데도 구했겠죠. 그래서 국방부가 연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응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대응해야 될 게 국방부인데 왜 일반적인 우리 국민부터 통제하고 법을 만들겠다. 백해무익하다. 김여정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냐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김대중 씨의 셋째 아들이죠. 이효 씨 아들. 북한이 여자인가 이 얘기한 거는 대화하자는 신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굉장히 샤이한 친구고 말이 없던 친구예요. 그때는 뭐 운동권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던 친구인데 50 넘더니만 이렇게 많이 변하네요. 성의를 보이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북측의 말을 해석할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반대의 경우 우호적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참 뭐라고 멘트를 못하겠습니다. 네. 50이 넘어도 이 정도밖에 못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꽃제비 출신인 통합당의 지성호 의원은 삐라를 보내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잘잘못은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고요. 박원권 한동대 교수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신 것 같은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은 그런 활동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그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재합의가 나오게 된 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게 된 것도 헌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을 대신한 정부는 위안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던 거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군사 합의로 우리 국민의 행동을 막아버리면 그게 위헌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박홍원 교수가 하셨네요. 그때 그거 헌재가 위안부에 대해서 한 거는 정이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위헌으로 간다면 이건 부가 되는 게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인가요? 이러면 민주주의는 죽은 거죠. 민주당 이름에서 민주 빼버려야 되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상극의 의견이 나오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엿장수 맘대로가 법이고 법을 집행하는 거라면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미국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군사력 사용과 국가의 주인인 국민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국가잖아요, 현대국가는.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인데 그 주권자가 하는 행동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군대를 연방군을 동원해서 강경 진압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바로 반기를 들었어요. 연방군은 미국 국민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일으킨 시위에 동원되면 안 된다. 그걸 차단하면 안 된다. 즉 국민항에서는 억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는지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이 6월 3일 날 물론 이제 트럼프의 지시를 받았겠죠. 에스퍼 장관이 대통령의 신을 받고 있냐나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그가 국방부 장관이다. 대통령의 신을 잃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임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신뢰를 잃으면 그때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트럼프하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갈등이 없어요. 국방부는 자기 고유의 일을 헌법에 따라 하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그러고 싸우다가 나중에 뭐가 결론이 나거나 해야 되는데 알아서 예스 해요. 공무원에 영혼이 없습니다. 통일부도 영혼이 없어요. 국정원도 영혼이 없어요. 저러다 보수 정권들은 또 충성을 바칠 겁니다. 그때 운이 좋아서 장관이 되는 자들은 행복한 거고 아닌 자들은 불행한 거고. 네. 매티스, 미친자라고 별명 갖고 있던 저 국방부 장관도 미국 애틀랜티지에서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는 미군들을 통합시키지 않고 그러한 신용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그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국민을 통합시켜라. 국민을 네가 대표한 대통령이지 네가 국민을 막 갈라놓고 국민을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가지 말라는 비판을 합니다. 장관들이 이래야 됩니다. 장관 출신들이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매체인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군 투입은 상황에 달려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30만이 넘는 강력한 주방위군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방군 동원을 할 것처럼 했다가 그거는 약간 겁을 준 거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걸 보게 되면요. 87년도 6월 사태 때 전두환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경찰청, 그때 치안본부, 권법경 치안본부장을 동원해서 군이 뒤에서 백업할 테니 막으시오 해갖고 군대 동원서를 흘리면서 6월 사태를 이렇게 막다가 6.29 선언으로 국민 요구를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게 좀 떠올라요. 그때 전두환 씨는 군을 끝까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제 5.18 쪽에 가는 사람들은 전두환은 악으로 몰고 있어요. 이게 참 수상해요. 수상해. 박정희의 친일프레 씨 올라가라고 전두환한테는 보안사령관이 5.18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따지려면 처음 광주 사태를 제대로 못 막았던 31 사단장한테 따져야죠. 그 사람은 DJ 밑에 가서 국회의원 해먹었잖아요. 그죠? 그게 31사단이 실패하니까 공수부대가 나오고 커진 거잖아요. 또 그 31사단이 실패하니까 시민 사람들도 무장을 하게 되고. 미국은 국민을 향한 군사력과 사법권 사용을 놓고 분명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 대표는 군사권입니다. 국가 주권의 대표는 가장 큰 건 군사권. 이걸 통수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 국민을 임기를 정해서 일시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과 국회가 이끄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대통령과 이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그 국민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박상학 씨가 삐라를 뿌리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법이나 어떤 사법권으로 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근데
미국은 고민하는 모습 보이는데 우리 트럼프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와악 갑니다.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에스퍼 같은 얘기라도 해봤어요? 혁명과 반란의 차이가 뭡니까? 국민의 힘으로, 그것도 폭력이죠. 그걸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혁명이 항상 옳은 거예요. 그때 국민이 동원한 폭력은 정당한가요? 미국은요, 독립운동할 때 총을 들었습니다. 예? 독립군이 만들어서 워싱턴 지휘하에 싸웠죠. 그래서 그 혁명을 정당화합니다. 미국 독립운동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당성 때문에 미국은 국민들이 총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미니트맨. 마지막에는 국민들이 나라를 결정하고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되니까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혁명이 실패하면요, 그건 이제 반란이 돼서 반란 일으킨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반란죄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가끔씩은 약탈, 가끔이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게. 이번 미국 시위도 인종차별에 항의한 시위인데 그 사람들이 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를 텁니까? 한국인들도 인종차별의 대상인데. 우리 한 한국인 상인 상점주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분노는 이해된다. 근데 같은 약자이고 인종차별을 받는 우리 같은 이들의 상가를 왜 터느냐, 약탈하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혁명과 이 반란을 이야기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즉 정부가 국가를 운영할 때 국가라도 폭력, 무력을 갖고 하는 것을, 경찰권을 갖고 하는 건데 그걸 사용할 때는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싸우는, 서로 고민했다는 모습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청와대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왜 그러죠? 예? 우리 국방부하고 통일부, 국정원은 자기 헌법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왜 못하고 정권에 충성만 하냐 이겁니다. 자, 저는 항상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부 시각과 좀 다릅니다. 무조건 이게 정당합니까? 제가 이 5.18 문제 언젠가 한번 다루고 싶기도 한데 현장에 저는 이거 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집 앞으로 나왔다가 남편이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귀가를 하나 보러 나왔다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분의 몸에서는 카빈 총알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 팩트에 대한 정밀한 해석 없이 5.18을 모욕하면 안 된다. 이건 성스럽다 끌고 가는 게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정부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된통 당한 게 이용수 할머니의 내부 고발로 터져나간 정의연 사건입니다. 제가 질문입니다. 김여정이가 저렇게 한마디 하니까 우리 청와대 딸랑이들이 김여정이 하는 말대로 무슨 뭐 법을 만들겠다, 백해무익하다, 국방부도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주권자입니까? 제 질문입니다. 국민이죠. 국민이라고 보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국민이라고 다 보호하는 게 정부입니까? 국민 중에서 범죄 행위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군사권이 아닌 경찰권으로 잡아넣어서 어떨 땐 사형도 시킵니다. 그때 국민을 죽이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탈북자 박사항 씨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민이 아닙니까? 북한을 우리 헌법대로 하면 우리의 영토죠.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국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한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왜 연간 500억 달러, 50조의 돈을 써가면서 막강한 군대를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왜 핵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네? 김여정의 의견을 따르려면 그게 주권자라서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의견, 해답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6.25 전쟁은 또 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갖고 있고 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없이 덜렁덜렁하게 되면은 빈 깡통이 요란한 빈술의 꼴이 됩니다. 자, 북한과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맺은 약속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건 뭐 조약도 아닙니다. 협약도 아니고 남북 간에는 그냥 뭐 선언 정도, 공동 합의문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국가 간의 약속이 중요하다면 한일 간에 맺은 약속은 왜 그렇게 확 버립니까? 네? 이 조약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우선한다고 한다면은 판문점 선언이 우선한다고. 그거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일 간에도 조약 맺은 게 더 우선할 수, 헌법보다 우선해야 되는데 헌재가 또 뒤집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는요, 항상 모순이 있고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결정이 힘들어서 다수결로 하나라도 많으면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의 축이 기울어, 혁명 같은 경우 힘의 축이 기울여서 결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쭉 해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50일 때 40일 결정되는 게 많으니까 49를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기네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들이 권력 잡고 50일이 과거에 했던 거 틀렸다 라고 해버리면 자기들이 그때 나중에 결정하고 또 틀려질 수 있다는 걸 왜 이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죠. 제1대 대통령이 되는데 왜 18대 19대 대통령이 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날고 뭐 대남민국을 만들든지 다른 나라를 세워야지. 이렇게 자꾸 바꾸면 대한민국 국가라는 권위가 없어집니다. 힘만 잡으면 뒤집어 버리니까 이거는 양아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가가 해체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내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놓고 해야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 백해무익이라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던지고 뭐 법을 만들겠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독재라는 겁니다. 그게 시민민주주의로 가는 거고. 또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이젠 됐다라고 그게 됐다라고 넘어갈 일입니까? 제가 좀 이따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박사학 씨와 다른 방법으로 삐라를 보내온 이민복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의견을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전단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이고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사학기처럼 보낸 다음에 요란하게 광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이거 보내면 이북 사람 보라고 보낸 거니까 우리 쪽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계속 스며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하자는 거예요. 이 풍선에다가 수소가스나 수소가 공기보다 제일 가볍잖아요. 산소보다 가볍게 위로 뜨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는 폭발하면 굉장히 폭발력 강하거든요. 따라서 수소 가스 전문가 자격증을 따놓고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경찰도 시비를 안 걸고. 국가인정 가스 운반 차량, 수소 탱크를 끌고 가서 현장에서 주입해서 띄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가스 안전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삐라를 띄우라. 그게 일단 법을 지키는 거고. 그다음에 띄운 다음에는 언론에 알리지 말고 끝까지 비밀로 해라. 그리고 이걸 혹시 알았던 보수파들도 잘한다 삐라 띄운다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끼리 만족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 바꿔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게 북한으로 보낸 삐라 풍선이 바람 때문에 우리 쪽에 떨어져. 하태경 의원이 이건 대북 삐라가 아니라 대남 삐라라고 지적했는데 옳은 말이라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잘 보고 바람 잘 보고 북한에 떨어지게 해라. 우리가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성과용으로 하지 마라.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는 계속 삐라를 보내야 된다. 이건 헌법 정신과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 말을 종합하게 되면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모순과 모순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크 조율이 필요하고 그것도 안 되면 뒤에서 공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조용 공작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이 공작을 무조건 배관시하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러면 이게 정면 충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충돌이 심해지면 내전과 전쟁으로 갑니다. 전쟁하지 말자고 한 세력이 흥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4.19 때는 데모에 반대한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남남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덫에 뻗지지 않으려면 조용조용 공작적으로 맞고 타협을 해서 가야지. 박사장 당신이 한 거는 백해 무익이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면 충돌로 가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이게 바로 남남 갈등을 노리고 얘기한 김여정의 담화입니다. 네. 우리끼리 다투는 모습은 약간 보이긴 하면서 뭔가 찾아가는. 트럼프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뭐 항의하고 뭐하고 하니까 싹 물러나고 하면서 이렇게 맞고. 전두환, 그렇게 우습게 보는 전두환도 87년 6월 살 때 군을 동원할 것처럼 하다가 싹 안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민주적이라고 보여요. 방법적에서. 그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레짐 시큐리티를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통일 안 하겠다는 애들인데 반일로 국민 지지를 굳히고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국가 발전을 해보려는 게 문정부의 의지인데 근데 그 반일 단체 정의연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도 북한하고 잘 지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웃기는 거는요. 북한하고 잘 지내면 좋다는 게 이 정부의 생각이죠. 그 결론만으로 보게 되면 통일 대박론을 얘기한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박근혜가 한 건 잘못된 거고 자기네 한 건 정의죠? 통일대박론을 얘기하고 연방제 통일해서 하면 통일대박 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저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굉장히 위험하고 나이브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똑같이 하면서 박근혜 나쁘다, 친일파다고 하는 이 정부의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께서는 외정 때 흥남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있대요. 뭐죠? 저한테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외정 때 흥남시에서 농업 개장했다고 됐죠. 외정 때 일본 공무원 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창씨개명 안 했겠습니까? 본인은 52년도 여기 태어났으니까 뭐 창씨개명 안 했겠지만 들어가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를 원점 타격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쪽 의견으로 나왔는데 원점 타격은 우리가 하면 되지.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은 위협을 김 회장 같은 북한 놈들이 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까? 희한하게도 한마디 정치는요 돌고 돌아요. 김 회장과 박근혜가 같은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과 박근혜가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하면 적이고 누가 하면 부정이래요. 이건 대결만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네 방법은 안 돼, 너는 안 돼 이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타협과 해결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을 죽여놓은 게 이 정부예요.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는 무조건 청와대에 굽신하고 청와대는 북한의 요구에 굽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헌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CIA와 국방부가 이렇게 움직이나요? 우리 국정원하고 국방부하고 대비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의 관점에서 바른 말을 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국가와 헌법에 대해 충성을 해야지 정권이나 인사권을 가진 세력에 충성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 던지는 말이 에라이 시자는 빼겠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의견 한 편을 드는 게 문제입니다.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의견이 달랐을 때 그때 중심을 잡고 딱 결정을 해줘야지. 자기가 결정해서 따라오게 하면 물론 뭐 경제개발할 때는 박정희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건 성과가 좋으면 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웃기는 세상입니다. 문정부가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대한민국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풀려면 지혜롭고 해야 되는데 고집과 이념만 부닥치고 있어요. 김여정에 굴복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식인데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멘트는 그야말로 에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